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종 디자인과 2026학년도 합격생 심현성입니다. 미술은 2025년 3월에 시작해서 한예종 실기를 치르기까지 9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실기를 처음 시작한 곳은 에이스 미술학원이고 한예종 실기는 김진석 원장님과 서증원 원장님께 배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도 김진석 원장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실기는 원래 기초 디자인 위주로 배우다가 2025년 11월부터 한예종 실기를 준비했었습니다.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정시 특강을 전부 수강하진 않아서 일주일에 3일 정도만 한예종 실기를 준비해서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원장 선생님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모든 기출 문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엑기스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 전까지는 1차 시험 위주로 준비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물과 풍경을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연출 훈련을 많이 한 것이 1차 합격에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험장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엄숙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2026학년도 1차 시험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소재인 페트병과 클립, 은박 호일, 은박 접시로 동일해서 평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였기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아이디어 스케치의 시간을 짧게 가지고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실물 소재를 주었기 때문에 관찰력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가운데 주제부를 배치할 것 같아서 저는 주제부인 생수병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표현했습니다. 출제된 사물들이 투명체와 반사체였기 때문에 질감 표현에 아주 목숨을 걸었었고 사물별로 명도 대비나 클립들의 의의나 표현을 너무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느낌이 들도록 신경 썼습니다. 한예종을 정말 가고 싶었고 떨어지면 1년 더 준비할 생각이었는데 1차에 붙어버리니까 욕심이 너무 나고 절박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에는 노원 에이스에서 준비하다가 수능 이후부터는 강남에서 한예종을 준비했습니다. 노원에서도 강남에서도 김진석 원장님과 서지원 원장님께 배웠습니다. 2-1차는 제가 풀기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료도 연필만 주셨고 보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제품 이할과 인터랙션 8할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식량을 밖에서 구할 수 없어서 홈파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세분화하고 정리한 후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였기 때문에 계획된 설계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2-2 문제는 수채화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연필 한 자루 수채화를 주었기 때문에 시각적 문제라고 생각해서 색감 배치에 차이를 두어야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복합교통터미널의 목적인 선박, 항공, 고속철, 지하철이 잘 구분되면서도 우선적으로 잘 보이게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위계에 따라 채도와 정보창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했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웠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데 더 보기 좋게 보이도록 배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2-3차는 보통 드로잉과 만들기 둘 다 나오는데 문제지에 드로잉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5시간을 모두 만들기에 투자했습니다. 별다른 아이디어 연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조소하는 학생들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겠지만 딸기나 오이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파츠들로 나누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면접은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했는데 좀 많이 더듬고 느리게 말한 것 같아서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면접 당시 많이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지 오히려 면접을 보시는 교수님께서 괜찮으니 계속하라는 손짓 제스처를 주셔서 용기를 얻고 끝까지 말했지만 준비했던 마지막 마무리 말은 하지 못하여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한예종 1차 합격 제안작이네요. 네. 여기 주제가 뭐 운석 충돌, 뭐 물의 여신을 뭐 숭배하는 그런 클립 행성인들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은데 문제 주제를 혹시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인 주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생수병이 유성인 설정이고 그 은박 접시가 그 운석 충돌로 인해 그
크리에이터. 네, 크리에이터인 이게 역할이고 크리에이터이고. 네, 클립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행성에 생수병이 그 운석이 충돌해서 생기는 크레이터 안에 나오는 그 물의 신을 숭배하는 클립 생명체들이 즐기는 축제를 표현하라는 아하. 주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축제를 표현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나오는 이런 느낌들이 약간 분수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폭죽 터지는 그런 이미지도 좀 나오고 해서 정말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오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른 학생들의 그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현성이 학생이 이 1차 한예종 2026학년대 1차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썼던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 작년 문제인 그 춤추는 손에 대한 문제에서 나왔던 그 생수병이랑 은박지라든지 소재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 주제 자체는 모든 그 학생들이 다 표현할 수 있는 주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각 소재를 좀 디테일하고 사실적이게 묘사하는 데 중심을 두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연필선을 디테일하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것도 지금 4B 연필로 그린 거 맞나요? 그때 표현 재료가 어떤 걸 줬었어요? 2B 연필 2개랑 2B 연필 2개, 4B 연필 2개, 4B 연필 2개, 네, 2B 연필 2개. 주어졌어요. 아하, 그렇군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명암까지 넣으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고, 이 부분은 라인만 이렇게 따서 표현을 했네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생수병이 운석인데 얘를 좀 더 이 중심을 둔 생수병을 좀 더 신성하고 좀 잘 보이는 느낌으로 명암을 줘서 대비를 이 중심 쪽에 좀 더 집중해서 표현을 했고, 이 밑에 깔려있는 크리에이터인 은박 접시까지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되면은 좀 정신이 사나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연필 드로잉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여기 은박 접시 밑에 크리에이터는 라인 드로잉만 이제 표현하고, 그리고 은박지 같은 경우를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명도를 약간 어둡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둡고 밝고의 대비가 상당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은박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물과 함께 좀 표현이 됐기 때문에 명도의 대비라던가 이 질감 표현의 대비까지 좀 나온 게 아닌가. 거기에 이제 축제에 대한 그런 이미지인 신성한 그런 이미지와 함께 분수처럼 나오는 이 조형적인 연출까지도 상당히 좀 축제와 어울리게끔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클립 행성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뛰어오르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 네, 물의 신에게 약간 구원받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약간 자기가 구원받는 차례를 기다리면서 차례로 자신의 그 인간의 10배였나? 그 넘는 힘으로 뛰어들어서 물의 신에게 약간 신성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서 표현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뭔가 되게 세세한 설정들이 있는데 그 세세한 설정에 맞춰서 나름 상당히 신경 써서 좀 표현이 된 그림 작품이네요. 궁금한 게 시험장에서 봤었던 좀 기억에 남는 1차 시험 작품들이 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어떻게 풀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크리에이터 중심의 그 생수병을 놓으라는 것과 그 높이랑 그 지름도 다 상세하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그림은 거의 약간 대충 보기에는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약간 저는 아주 사실적으로 약간 실제로 약간 디스플레이를 하면 실제로 진짜 있을 법한 그림으로 그렸던 반면에 많은 학생들이 좀 클립을 의인화시키라는 말을 들어서 좀 더 약간 좀 캐릭터처럼 그린 학생들도 있었고, 뭔가 좀 더 물의 신을 좀 더 사람의 형태로 그렸던 그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문제가 이제 2-1차 한예종 실기시험 문제죠? 네. 요게 주제가 어떤 거였었을까요? 22세기의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한 그 야외에서의 그 식량을
이제 재배하고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하. 홈파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이 느껴질 수 있게 음흠. 표현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22세기면 거의 한 100년 뒤인 거잖아요. 네. 그 100년 뒤에 그러면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식품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그럼 생태계가 무너지는 환경이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엔 이제 홈파밍 상황에서 홈파밍으로 개인이 이제 뭐 집에서 먹을거리를 키우고 식품 생산하고 관리하고 소비하는 그런 환경인데 그게 지속 가능하게 이제 순환이 돼야 된다. 이거 좀 머리 좀 써야 되겠는데요. 네. 이 문제가 그러면은 약간 좀 제품 디자인인 것 같으면서도 인터랙션 디자인 같은 그런 문제인데 현성이 학생은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그리는 그 결과물이 제품 디자인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서 제품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거의 한 90% 이상은 인터랙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기획하고 설계해야 되는 아주 계획하는- 세부적으로 그 분석해서 정보들을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이 그림을 기획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문제지의 조건에서 반드시 지속 가능한 순환이 느껴지게 그리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3단 홈파밍 양식장이 다 그 통창 유리로 제가 표현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이 말 그대로 이 순환이 눈으로 보이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주제 자체가 그 이제 22세기에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 식품의 생산과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홈파밍을 하려면은 일단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 그 드론으로 인해서 야외에 있는 그 흙이나 유기물 등을 이따가 설명드릴 이 분자 제조업 생성기에 넣어서 뭐 그 유정란이나 이제 씨앗 등으로 변환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에 이 초점을 두어서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드론으로 흙이나 유기물 같은 것들을 이제 채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자 제조합 생성기에 이제 AI 로봇가 이렇게 딱 넣으면은 그럼 얘가 뭐 오이나 딸기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새우나 가리비의 이제 유생도 만들어내고 유정란도 만들어내는 이거는 만능이네요. 네. 그럼 사람도 만드나요? 그거는 아닌데 그 홈파밍으로 이제 관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그 초기 생명 자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제 새우, 가리비, 뭐 오이, 딸기, 뭐 유정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문제였지만은 사실상 이런 것들 말고 다른 것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최초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여기 숫자가 써 있는데 밖에서 이제 흙과 유기물 등을 이제 여기 그 제조업 생성기에 넣어서 그 만들어진 초기의 생명 자원을 이제 옆에 있는 그 3단 그 수직 홈파밍 양식장에 넣어서 이 생성하면서 관리하면 순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여기 이제 양식장이네요. 네네. 그 1층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1층은 해양 양식과 수질 정화층으로 여기 그 3단 필터가 있는데 정화된 물은 AI가 염도 조절을 통해서 그 해수와 담수로 나누어서 위층의 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물을 정확하게 일정히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층은 닭 사육과 부화층으로 3층 식물에서 나온 부산물이 닭의 사료가 되고 이 딸기랑 오이가 썩은 것들이나 아니면 좀 필요 없어진 뭐 잎사귀나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믹서기에 분쇄시켜가지고 닭의 모이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고 이 모이를 먹은 닭의 배설물은 다시 AI에 의해 비료로 전환돼서 다시 3층에 있는 식물에게 돌아가는 순환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되는 거군요. 네. 이게 어쨌든 되게 좀 복잡하게 설계를 하느라 좀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생산, 관리,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소비네요. 네.
생산과 관리 그리고 소비를 그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계가 잘 느껴질 수 있게끔 표현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양식장이 굉장히 소형 규모인 것 같은데 이렇게 소규모 양식장으로 디자인을 좀 계획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확장해서 해석을 해봤는데 그 22세기가 되면은 환경 오염도 있겠지만 그 지금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저출산이나 그 고령화 사회로 인한 1인 가구의 그 수치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으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22세기는 거의 1인 가구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좀 작은 규모의 양식장으로 디자인하여서 표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치밀한 계획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면접 당시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2-1차 문제 위주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2-1차 문제가 그만큼 좀 중요했던 거겠죠? 네, 아무래도 제가 1차, 2차, 3차 문제를 다 경험해본 결과 그 1차 문제가 아주 좀 세밀하고 좀 자기의 상상력을 좀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들도 1차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창의적인 상상력, 독창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성이 학생의 가장 강점은 체계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 보여요. 이제 글자도 상당히 좀 잘 쓰고 명필인데 글자를 잘 써서 그런가 글을 좀 많이 써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체계화의 능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서 이 독창적인 창의력 같은 경우에도 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천만에 120만 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항공, 선박, 고속철, 지하철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광객이나 아니면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다 뒤섞이면서 엄청나게 복잡할 텐데 거기에서는 이 정보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원형, 도움 형태의 이제 디스플레이가 그걸 이제 디자인하라는 거기 들어가는 요 정보들을 디자인하라는 그런 문제였었고 요 문제에서 이제 심면성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문제를 풀었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 문제를 시각 디자인 쪽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보들의 위치 설계나 정보들의 그 수채화를 이용해서 색감을 주어서 그 정보들의 차이점을 두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어서 표현했습니다. 정보들의 차이를 줬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잘 보이게 하려고 했었던 정보가 어떤 정보들이에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항공이랑 고속철, 지하철, 선박 같은 여러 교통수단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색깔로 잘 보이게 크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군요. 뭔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복합 그 터미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선박 이용하는 고객들, 지하철, 고속철 이용하는 고객들, 그리고 이제 공항 항공 이용하는 고객들 다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정보들을 빨리빨리 찾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는 날씨도 있고 시계도 있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제 눈에는 이제 날씨랑 시계가 그 다음으로 보이거든요. 상당히 좀 좋아 보이네요. 계획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또 보이는데 이거 미아 찾기네요, 이게.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 사람이 많은 그 이용객들이 많은 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길을 좀 많이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미아 찾기 시스템을 약간 추가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에너지 드링크가 딱 있습니다. 이 에너지 드링크를 광고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문제지에 그 출퇴근과 환승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지칠 거라는 생각을 해서 피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 드링크 광고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왠지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음료 광고인 것 같아요. 바카스 느낌 좀 살짝 나고 맞아요. 모양만 봐도 이제 에너지 드링크인 게 느껴집니다. S 슈퍼 이거 맞아요. 슈퍼는 난 근데 15%는 뭡니까? 할인한 거예요. 이 세게요? 알겠어요. 요건 몰랐네. 15%는 알겠습니다. 잘 계획해서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은 쉽게 잘 찾을 수 있게끔 실제로 이렇게 기획이 돼도 헷갈리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터미널에 들어가면은 이런 정보창들을 보고 지금 몇 시지? 지금 날씨는 어떻지?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잘 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요 작품은 이제 그 2-3차에 면접을 같이 보면서 만들기로 했었던 작품이네요. 네. 요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작품을 만든 겁니까? 이 문제가 2-1차 문제에서 그 지속 가능한 순환 그 문제에서 제한된 재료 딸기, 오이, 계란, 새우, 가리비로 이루어진 그 요리를 플레이팅한 접시 자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시오. 네, 그 문제였습니다. 이 찰흙으로. 찰흙으로? 그 찰흙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라 별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네요? 네, 연필을 주긴 했지만 문제지에서 딱히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위험한 시도를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좀 어떻게 이 점토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설명과 약간 단순한 스케치만 활용하였고 이 점토로 자세하게 표현하는 데 5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글을 적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그 부분에 적은 내용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문제 자체가 전 단순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엄청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료 하나하나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정리해서 아이디어 스케치 그 종이에다가 설명했는데요. 그 계란은 먼저 계란 후라이 형태로 그 사진에 첨부되어 있었는데 끝에 약간 탄 자국이라든가 약간 그 흰자가 이제 그 후라이를 만들면서 생기는 그 접히는 부분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표현해야겠다고 설명을 했고 그 오이는 약간 물이 대부분인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수분감이 들게 표현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냥 오이 말고 슬라이스 된 오이가 나왔는데 그 단면 자체도 약간 과육이라고 하는지 체육이라고 그 부분을 좀 잘 표현하고 싶어서 씨앗 같은 부분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좀 단면을 좀 자세하게 표현해야겠다고 설명을 했고 딸기 자체가 단순화시키면 엄청 심플한 형태인데 이제 씨앗이 엄청 디테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5시간이면 꽤 긴 시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씨앗을 하나하나 다 부착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붙이고 왔어요. 이게 딸기 같은 경우 홈을 판 다음에 씨를 붙였나봐요. 네, 저 처음에는 홈을 파면서 이제 씨앗을 그릴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붙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익혀서 나오는 새우가 나왔는데 이제 이 새우가 익히면서 말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주름이라든지 새우의 힘줄, 약간 핏줄 같은 부분이 약간 잘 느껴지게끔 표현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꼬리 같은 경우에도 약간 말려 들어가는 모양이라든지 이제 그 껍질의 약간 단단함도 느껴질 수 있게끔 표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요리는 가리비의 껍질에 대한 곡률이 좀 잘 느껴지게끔 설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 있는 관자인가? 관자라고 하나요? 네네. 그 관자 요리가 나왔는데 그 관자 요리의 위에 그을린 부분이라든지 그 관자의 주름이나
약간 그 세세한 부분을 약간 관자 자체가 되게 매끈매끈한 느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단순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좀 세밀하게 약간 실제로 없지만은 약간 좀 추가로 제가 묘사를 해서 표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하, 없는 것도 살짝 만들어서 표현했다. 네. 요 만들기 시험일 때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건 좀 없었습니까? 제가 이 재현작은 그 유토로 그 기름기 있는 약간 좀 말랑말랑한 점토로 재현작을 했는데 그 시험장 그 현장에서는 그냥 그 흰색 점토 저희가 그 미술 시간에서 주는 그 흔한 지점토? 네, 지점토 주셔가지고 그걸로 하게 됐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 빨리 그 시험장 자체도 엄청 추워가지고 엄청 빨리 굳었는데 물도 사용을 못하게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이 제재당하고 막 화장실에서 손 씻고 온다고 해서 손에 물 묻은 걸로 막 닦다가 걸려가지고 막 제재당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근데 이게 절대로 이런 퀄리티로 만들려면 굳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수시로 그 남은 점토들을 한 손으로 만지고 한 손으로 만들고 한 손으로는 남은 점토 이렇게 만지면서 안 굳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온도 때문에 굳을 수밖에 없어서 약간 중간중간 힘을 조금 묻혀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침 범벅이 돼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 말라가지고 깨끗합니다. 그러면 손에 이미 지점토가 묻었는데 지점토를 좀 먹으면서 그랬습니까? 만들었습니까? 한 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점토 좀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네요. 이게 보니까는 진짜 정말 치밀하네요. 이 계란이 이렇게 정말 튀겨지면서 나오는 이 그슬림 이런 느낌과 이 새우의 이제 핏줄과 이 힘줄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과 씨앗 뭐 딸기도 막 정말 기가 막히고 가리비도 그렇고 오이 씨앗도 이걸 이렇게까지 다중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표현할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도구를 활용해서 그 홈을 파면서 만드는 형태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약간 부착 형식으로 하나하나 약간 이게 좀 잘 이어지는 그런 형태인 점토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입체감 있게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돔으로 덮어서 보관하고 나가라고 그랬나요? 퇴실하라고 그랬나요? 네, 이게 그 2-2차 때도 나눠준 이 반구 형태의 투명 볼인데 그 3차 때도 나와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완성을 해라. 그 점토를 다 전부 활용하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너무 옹기종기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안에 전부 들어가도록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예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